1월 5일 소환, 이날 차가운 물 한 잔 마시면 2026년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진심으로요. 99%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1월 5일 소환 단 하루, 이날 먹는 음식 3가지가 2026년 병오년 365일 전체 재물 흐름을 결정짓는다는 걸 말이에요. 작년에 제 고객 중에 이걸 모르고 소환을 그냥 지나친 40대 자영업자분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식당 운영하시는데 1월 둘째 주에 급하게 연락 왔어요. 선생님, 계약금 1200만 원이 막판에 미뤄졌어요. 그것도 2건이나.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당일에 급하게 빠져나가고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고 집에서는 남편이랑 애들 교육비 문제로 자꾸 다투더래요. 알고 보니 소환 당일에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점심에 냉면까지 먹은 게 문제였던 거죠. 몸을 차갑게 만드는 순간 1년 재물운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오늘 제가 1월 5일 소환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3가지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기 음식 3가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소환 지나갔다가는 내년 한 해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재물운이 걸린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3단계 음식을 정확한 순서대로 먹어야 기운이 제대로 흘러요. 그리고 중간에 딱 한 번만 실수해도 앞에서 한 개 다 의미 없어지는 치명적인 금기까지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3+3이에요. 곶감 3개, 고두 5살, 수정과 한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2026년 병오년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세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메모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병오년 황금복 받아갑니다.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 복 빌어드릴 거예요. 남이 빌어주는 복은 본인이 비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특히 풍수를 아는 사람이 빌어주면 그 기운이 배가 돼요. 그러니까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복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소환 음식 말씀드리기 전에 왜 1월 5일 소환이 중요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풍수 고수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셔도 돼요. 풍수에서 소환은 그냥 추운 날이 아니에요. 1년 중 음의 기운이 가장 깊은 날.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양의 기운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전환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해 365일의 재물 흐름을 결정해요. 왜냐하면 소환은 기운의 문이 가장 크게 열리는 날이거든요. 이날 들어온 기운이 1년 내내 기본값으로 설정돼요. 마치 컴퓨터 공장 초기화 설정처럼요. 1월 5일 소환에 어떤 기운으로 시작하느냐가 그해 365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특히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천간도 불, 지지도 불. 불의 기운이 극도로 강하게 작동하는 해예요. 이런 해는 특징이 딱 하나예요.
정체된 사람은 더 힘들고 흐름을 탄 사람은 아주 빠릅니다.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작년의 나쁜 기운을 그대로 가진 채 소환을 지나가면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복은 비워야 들어와요. 이게 풍수의 핵심이에요.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학문은 날로 쌓지만 돈은 날로 덜어낸다. 덜고 또 덜어 마침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운이라는 건 무언가를 더 가져야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 없는 걸 비워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소환은 가장 추운 날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기 직전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흐름이 바뀔 차례예요. 그 흐름의 방향을 1월 5일 하루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뭘 먹어야 하는지 들어갑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세요. 나중에 다시 찾기 정말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환의 곶감 먹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월 5일 소환에 반드시 곶감부터 드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영상 보신 여러분은 저랑 꼭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곶감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풍수에서 곶감은 재물이 응축된 형태예요. 원래 물렁했던 담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굳고 표면에 하얀 가루가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재물이 모이는 과정이에요. 특히 곶감 표면의 하얀 가루, 이게 중요해요. 이건 그냥 설탕이 아니에요. 풍수적으로 이 하얀 가루는 쌓인 복을 의미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나온 것처럼 복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43세 남성분이었는데 매년 1월만 되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고 하셨어요. 매출은 월 4,800만 원 나오는데 광고비 반품비 빼면 순이익은 고작 80만 원. 직원은 채용하는데 3개월마다 자꾸 나가고 계약은 하는데 수금이 밀리고 이런 일이 반복됐대요. 선생님, 저는 진짜 열심히 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6년 넘게 사업하시는데 매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죠. 소환에 뭐 하세요? 소환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데요. 특별히 신경 안 써요. 곶감은요. 곶감 안 먹어요.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당도 높아서 피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분이 왜 6년째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지. 매년 소환을 똑같이 지나가니까 1년 내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올해 소환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1월 5일 아침에 곶감 3개만 드세요. 천천히 씹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단단한 곶감처럼 내 재물도 단단하게 모인다.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분이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게 뭐가 달라져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6년 동안 안 바뀐 게 있는데 이제 바꿔볼 때 되지 않았나요? 딱 5분이면 돼요. 곶감 3개 먹는데 5분 투자해서 1년이 바뀐다면 해보실 만하지 않나요? 그 후 한 달 뒤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1월 수급률이 87%예요. 작년 같은 달은 62%였는데 밀렸던 대금 340만 원도 들어왔어요. 뭔가 흐름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2달 뒤에는 선생님 2월 순이익이 230만 원 나왔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200 넘겼어요. 직원도 이번엔 안 나간다고 하네요. 기적 아니에요. 기준점을 바꾼 거예요. 소환의 곶감을 먹으니까 그 해 내내 재물이 모이는 패턴이 설정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곶감을 먹을 때는 반드시 천천히 씹으셔야 해요. 급하게 삼키면 안 돼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복이 풀리는 과정이에요. 곶감 하나를 입에 넣고 딱 10초만 천천히 씹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올해는 재물이 모인다. 소리 낼 필요 없어요. 이건 주문이 아니라 내 몸의 방향을 입력하는 행위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입력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곶감은 3개가 적당해요. 왜 3개냐면 풍수에서 3은 생성의 숫자거든요. 하나는 시작, 2은 관계, 3은 완성. 3개를 먹으면 재물의 씨앗이 완전히 심어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조심 안 하면 지금까지 한 곶감이 다 의미 없어져요. 이건 뒤에 금기 3가지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특히 소환 당일 밤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끝까지 보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2번째, 소환의 호두 먹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곶감으로 재물의 씨앗을 심었으면 이제 그 씨앗이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야 해요. 그게 바로 호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호두 껍질 깨 보신 적 있으세요? 겉은 단단한데 안은 뇌처럼 생겼잖아요. 풍수에서 호두는 지혜와 집중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호두의 기름이에요. 호두를 씹으면 고소한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 기름이 풍수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기름은 재물을 붙들어주는 윤활유 같은 거예요.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실제 사례예요. 서울 강남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시는 38세 여성분이었어요.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월 평균 프로젝트 수입 550만 원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늘 카드값에 쫓기듯 사신다는 거예요. 수입 들어오면 세금 카드값 나가고 추가 수입 생기면 예상치 못한 지출 생기고 이런 식이었대요. 연소득 6천 넘는데 통장 잔고는 늘 200만 원 아래였어요. 제가 여쭤봤죠. 소환에 뭐 드세요? 소환요. 그냥 평범하게 밥 먹죠. 특별히 신경 안 써요. 호두는요. 호두. 견과류 알레르기는 없는데 굳이 안 찾아 먹어요. 그날 저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집은 들어온 복을 스스로 흘려보내고 계세요. 번은 족족 새는 거예요. 소환에 호두 딱 5살만 드세요. 천천히 씹으면서 들어온 돈이 내 통장에 머문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분 반응이 이랬어요. 호두랑 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그냥 견과류인데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호두는 매일 먹는 게 아니에요. 소환 하루만 먹는 거예요. 그 하루가 1년의 재물 흐름을 바꿔요. 호두의 기름진 기운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버는 힘도 있고 모으는 힘도 생겨요. 그날 소환에 호두 5알을 드셨어요. 비싼 거 아니에요. 이마트에서 샀대요. 한 달 뒤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이상하게 지출이 월 85만 원 줄었어요. 돈이 안 새요.
충동 구매가 확 줄었어요. 예전 같으면 쿠팡 배송 일주일에 3번은 왔는데 요즘은 장바구니만 담고 안 사더라고요. 2달 뒤에는 처음으로 통장에 420만 원 쌓였어요. 100만 원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벌써 4배예요. 신기해요. 버는 돈은 똑같은데 남는 돈이 다르더라고요. 3달 뒤에는 선생님 적금도 50만 원씩 자동이체로 들었어요. 예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이제는 50만 원 빠져나가도 생활이 괜찮아요. 기적 아니에요. 구멍난 그릇을 막은 것뿐이에요. 호두를 먹으니까 기운이 새지 않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호두는 5살이 적당해요. 왜 5살이냐면 풍수에서 오는 중심의 숫자거든요. 오행 목화 토금수 5가지 기운을 고루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호두를 먹을 때는 반드시 씹어서 드세요. 통째로 삼키면 안 돼요. 씹어야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이 몸속에 흡수돼요. 그래야 재물을 붙잡는 기운이 활성화돼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결정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건 정말 체감 빨라요. 호두를 먹고 나면 이상하게 충동적인 결정이 줄어들어요. 생각이 차분해지고 판단이 신중해져요. 왜냐하면 호두가 뇌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차분하게 만들거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제가 알 수 있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3번째부터는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댓글에 곶감 3호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복 빌어드릴게요. 3번째, 소환의 수정과 마시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곶감으로 씨앗을 심고 호두로 붙잡았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열어야 해요. 여러분 풍수에서 재물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환에는 반드시 이 마지막 단계가 필요해요. 수정과는 단순한 전통 음료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집안의 큰일을 앞두고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제사를 마치고 난 뒤 반드시 수정과를 냈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기운을 정리하고 들어올 흐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수정과의 핵심은 생강과 계피예요. 이 2 재료는 대표적인 불의 기운, 양기의 재료예요. 차가운 기운을 밀어내고 굳어있던 흐름을 풀고 몸 안의 순환을 다시 돌려요. 특히 소환처럼 음의 기운이 가장 깊어졌을 때는 이런 직접적인 온기, 자극이 없으면 기운이 다시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수정과는 소환에 마셔야 의미가 살아나요. 실제 사례예요. 대구에 사시는 34세 여성분, 학원 강사이신데 매년 1월만 되면 감기 걸리고 몸이 무겁고 우울하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도 이상 없고 스트레스도 크지 않다는데 1월만 되면 이상하게 수업 중에도 집중이 안 되고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소환에 따뜻한 거 드세요?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목 마르면 정수기 찬물도 마시고요. 수정과는요? 수정과요. 중학교 급식 이후로 안 마셔봤어요. 귀찮아서요. 그 말씀 들으면서 아차 싶었어요. 소환의 몸을 따뜻하게 안 하니까 양기가 올라오지 못하고 1월 내내 기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소환 당일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1월 5일 저녁에 수정과 한 잔만 드세요. 뜨겁게 데워서요. 마실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차가운 기운이 빠져나간다.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돼요. 그날 소환의 수정과를 마셨대요. 편의점에서 산 거였는데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려서 뜨겁게 마셨다고요. 일주일 뒤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올해는 감기 안 걸렸어요. 몸도 가벼워요. 아침 6시 기상이 예전보다 수월하고 수업할 때 목소리도 잘 나와요. 한 달 뒤에는 이상하게 우울한 느낌이 안 들어요. 1월이 이렇게 가벼운 적이 처음이에요. 학생 상담할 때도 에너지가 예전보다 2배는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제가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2달 뒤에는 선생님 학원에서 우수 강사 선정됐어요. 7년 일했는데 처음이에요. 보너스 120만 원 나왔어요. 기적 아니에요. 막혔던 기운이 풀린 거예요. 수정과의 따뜻한 기운이 몸속 순환을 다시 돌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정과의 곶감을 하나 띄워서 마시면 의미는 완성돼요. 곶감은 재물의 상징, 수정과는 기운의 문을 여는 정화. 즉, 재물이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예요. 예전 어른들이 곶감을 수정과에 띄워 마신 건 습관이 아니라 의식이었어요. 재물의 씨앗을 따뜻한 물에 띄워서 마시면 그 씨앗이 몸속에서 싹을 틔운다고 믿었던 거예요. 수정과는 편의점 거나 마트 거나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뜨겁게 데워서 마시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마시면 효과가 반이에요. 입에 넣었을 때 뜨겁다 싶을 정도로 데워야 양기가 제대로 몸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미 소환 준비 끝났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금기 3가지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만 실수해도 앞에서 한 개 다 날아가요. 자, 지금까지 3가지 알려드렸어요. 곶감, 호두, 수정과. 이 3가지만 1월 5일 소환해 먹으면 2026년 병오년 재물운이 확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소환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3가지만 조심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10발자국은 앞서서 소환을 준비하신 거예요. 첫 번째 금기, 차가운 음식입니다. 여러분, 소환에 아이스크림이나 냉면, 찬 음료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풍수에서 소환은 수렴의 계절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운이 안으로 모여야 할 때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을 차가운 기운으로 밖으로 밀어내는 꼴이 돼요. 특히 2026년은 병오년, 불의 기운이 극도로 강하게 작동하는 해예요. 불과 물은 상극이에요. 오행에서 수극화라고 해서 물이 불을 이긴다고 해요. 불의 기운을 받아야 할 시기에 차가운 물의 기운을 넣으면 1년 내내 불과 물이 충돌하는 불안정한 운세를 만들게 돼요. 한 분은 소환의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셨대요. 갈증 해소에 좋다고 해서요. 전날 밤 송년회에서 음식 많이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마르더래요. 그래서 차가운 물 3컵 연달아 마셨대요. 그 해 내내 돈이 들어와도 바로 급하게 나가는 일이 반복됐어요. 1월에 보너스 280만 원 들어왔는데 2월에 차 사고로 수리비 310만 원. 3월에 프로젝트 계약금 450만 원 들어왔는데 4월에 가족 입원비 380만 원. 5월에 상여금 220만 원 나왔는데
6월에 에어컨 고장으로 교체비 250만 원. 계획했던 일이 중간에 자꾸 꼬이고 엎어졌어요. 왜 올해는 이렇게 막판에 일이 트어지지? 하시더라고요. 차가운 물 3잔이 1년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소환 당일에는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36도에서 40도 사이.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 싶으면 딱 좋아요. 두 번째 금기, 부정적인 말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올해도 비슷하겠지. 나는 원래 이래. 풍수에서는 소환 무렵의 말은 1년 내내 따라다니는 씨앗이라고 봐요. 지금 뿌린 말이 그대로 자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 풀린다. 이제 흐름이 바뀐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실제로 어떤 가정은 소환 당일 아침에 부부가 다퉜어요. 뭐 때문이었냐면요. 아침에 뭘 먹느냐 문제였어요. 남편은 국밥 먹고 싶다. 아내는 집에서 죽 끓여 먹자.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전 내내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 해 내내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큰 싸움은 아니었는데 계속 작은 일로 서운한 게 쌓였대요. 3월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티격태격. 왜 이렇게 올해는 대화가 안 통하지? 왜 이렇게 배려가 없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연말쯤 되니까 깨달았대요. 아, 소환 아침 분위기가 1년 내내 계속됐구나. 소환 당일의 기운이 1년 내내 반복된 거예요. 이 2가지 금기만 해도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 3번째는 진짜 치명적이에요. 지금 댓글에 소환 밤 조심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복 빌어드리면서 특히 이 부분 조심하시라고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3번째 금기, 소환 당일 밤 술 마시기입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소환 당일 밤 술 마시고 감정을 쏟아내는 행동. 이건 풍수적으로 그 해 재물운을 스스로 흩어버리는 행동이에요. 술은 기운을 흩고 감정 폭발은 흐름을 찢어요. 이날만큼은 조용히 따뜻하게 기운을 모으는 게 맞아요. 한 분은 소환 당일 밤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셨대요.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뭐 하면서요. 그날 밤 소주 1병 반 마시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서운했던 것들 다 풀어냈대요. 그때 내가 왜 그랬어 하면서요.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약속이 어긋나고 계획이 틀어지고 2월에는 사업 파트너랑 의견 충돌로 프로젝트 한 건 무산. 3월에는 가족과 교육 문제로 갈등. 4월에는 직장 상사와 업무 방식 문제로 마찰. 5월에는 거래처 대표와 계약 조건 문제로 틀어짐. 왜 올해는 이렇게 사람 문제가 많지? 하시더라고요. 소환 밤의 기운을 흩어버린 게 1년 내내 인간관계에서 계속 반복된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1월 5일 소환에 먹어야 할 3가지. 첫째, 곶감 3개로 재물의 씨앗을 심고. 둘째, 호두 5알로 그 씨앗을 붙잡고. 셋째, 수정과 1잔 뜨겁게 으로 들어올 문을 열기. 그리고 꼭 피해야 할 3가지. 차가운 음식 특히 찬물. 부정적인 말 특히 가족 간 다툼. 소환 밤술.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10발자국은 앞서서
2026년 붉은 말에 해가 약속하는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신 거예요. 복잡하지 않죠? 딱 3+3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2026년 병오년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는 해예요. 병오년 불의 기운이 극도로 강하게 작동하는 해는 정체된 사람은 더 힘들고 흐름을 탄 사람은 아주 빨라요.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그래서 소환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기운의 방향만 제대로 잡아두면 병오년의 속도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소환은 가장 추운 날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기 직전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흐름이 바뀔 차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어요. 1월 5일 소환, 이 소중한 날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셨다가 1월 5일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2026년 불의 기운처럼 뜨겁고 강렬한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를, 그리하여 웃음과 풍요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네, 나중에 또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절기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풍수 비법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병오년 황금복 받아갑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2026년에 큰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요즘 돈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세요. 복은 나누면 배가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재물이 산처럼 쌓이고 가족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복된 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